좀 화제를 전환해가지고 오늘 이제 특검이 이제 장윤 선배도 오늘 하루 종일 특검 네. 상황을 보고 왔다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 특검이 오늘 건진법사에 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또 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김건희 특검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건진법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이제 김건희의 비자금, 돈맥을 찾아서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양평도로 삼부토건 그리고 이제 집사 게이트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건진 게이트로 넘어온 거거든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명태균 할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다음 주 정도에는 자기 부를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건진 게이트 관련해서 사실은 남부지검에서 계속 하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 샤넬백도 찾고 뭐 신발도 찾고 뭐 금목 뭐지 무슨 목걸이도 찾고 네. 막 이렇게 다이아 목걸이 뭐 이런 것도 찾고 해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특검이 찾아낸 것은 일종의 지하 창고 같은 게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귀금속 뭐 이런 걸 뭐 무슨 보물 창고 같은 게 건진의 집에는 있었구나라는 네. 것이고 그 안에 무슨 뭐가 또 더 남아 있을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진 게이트 관련해서 특검 주변을 좀 취재하고 있는 그 모 매체의 기자들이 엑셀 파일로 정리할 만큼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엑셀 파일 명단이라는 건진에게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렇죠. 사람들의 네, 그중에- 명단이 있다. 네, 근데 그 명단이 매우 화려하다라는 네. 거예요. 뭐 검사들 표현으로 섹시한 명단이다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던데,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수도권 지청장. 그러니까. 예. 네. 뭐 김땡땡 그 지청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건진을 통해 현역입니다. 현역 수도권 지청장이 그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로비를 해서 인사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승진 다 텄습니다. 검사장 되기 어렵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을 포함해서 굉장히 명망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김규현 조국혁신당 그 전략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도 예, 전직 그 특수부 검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윤중천 그 별장 성접대 그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로서 당시에 윤중천 기록을 보니까 윤중천의 휴대폰에도 건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건진이 원래 서초동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건진이 법조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진과 윤중천이나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권력층의 또는 뭐 법조에 로비하거나 이랬던 뭐 좀 암흑의 로비스트들 네. 사이는 일종의 네트워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상당히 이제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제 장윤 선배 취재에 따르면은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주요한 이제 공여자로 의심됐던 윤중청 씨가 그렇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청 씨의 휴대전화에도 네. 당시에 수사하면서 보니까 네. 건진법사 네. 이름이 있었다라는 네, 건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서초동에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냐 네. 이런 거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놀란 게 검사들이 사실은 누구한테 인사청탁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본인들 자체가 이제 특수한 직급인데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권력이나 권한이 네.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 부탁을 잘 안 하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건진한테 그러니까. 이제 앙청 드립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정말로 시켜달라 네. 윤석열 정부 초반에 했다라는 거는 네. 건진이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보면 네트워크 본부장 후보 시절에 네트워크장 본부 할 때 그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 이리 오라 그러고 다 내려와 사진 찍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비단 허세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선배 내지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어쨌든 그 지도하는 급의 네. 이제 관계다. 명태균과 뭐 김건희 또는 윤석열과의 관계보다는 한 단계 위다. 하이 클래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정치에 오기 전에 뭐 검찰총장 이전에 그 전부터 상당하게 이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로비나 또 이권에 개입한 특히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게 통일교 관련해서 네. 뭐 일종의 그 뭡니까 그 마약 그 사건 관련된 그때까지, 네. 예, 로비도 있었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캄보디아 ODA까지도 연결이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진이란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뭐 여러 이권에 개입하면서 기업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이어내면서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도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 또는 드러나게 된, 뭐 뇌물을 뭐 샤넬부터 시작해서 뭐 더 많은 뭐가 있다. 근데 그게 다 지하 창고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저도 일파만파 여기 이거 관련해서 좀 그 부과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번 6월 3일 우리 대선이 있기 한 얼마 전에 5월 말 하순에 네. 책을 하나 썼어요. 오. 제목이 40년 차 기자가 본 이재명과 윤석열. 조용히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쓴 책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3년 본인 전- 책을 읽고 깜짝 놀라셨다고요, 지금? 아니 왜냐면 쓰고 저도 이제 그냥 내 책이니까 놔뒀는데 3년 전에 내가 선거 때 했었던 이런 일을 주로 해가지고 썼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천공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선거 전에 이미 건진법사가 숱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걸 썼어요. 아, 그 내용을 네, 제가. 음. 그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 이런 용렬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나는 앞으로 제2의 촛불 시위가 가능하고 중도 하차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탄핵도 가능하다고 본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결국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용렬함 너무 그러니까, 못남에다가 네, 네. 주변에 천공이나 건진법사 이런 친구들이 설치는 이런 정권이라면 더군다나 검사들로 다 네. 왕국을 만드는 정권이라면 못 간다. 이런 것을 저도 썼는데 그걸 보고 저도 놀랬다고요. 아니 결국은 이런 예언자. 분위기가 되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고 특검이 계속되다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민의힘도 관련된 분들이 많고 그렇죠. 실제 여권에 그 구 여권에 여러분들이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기사에 어떤 대목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최근에 이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터넷에다가 네. 본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네. 사례가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 오는 이제 9월에 미국이 이제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자녀의 이제 그 가을 학기 공부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같이 나가도 되는 건지를 검토해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냐면 지금 이미 3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인 구 여권 분들만 거의 뭐 이제 헤아리면 숫자를 헤아리면 그게 국회의원을 빼고 다 포함해서라도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래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지금. 양쪽에 네.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는 벌벌 떨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국회에서 실제로 이제 미국 출국하려다가 출국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교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지금 뭐 한겨레 신문 최혜정 부국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특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조사가 필요하니 좀 네. 출석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두 파로 나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상계엄이나 내란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헬스장에서 건강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운동으로 올인하고 있고 절반은 윤어게인 하면서 왜냐하면 이 기득권이 유지되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그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국민의힘 소위 친윤계, 찐윤계 의원들이 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자 하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터 아주 심각한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걸로 보이고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분당이든 뭐 망하든 그리고 뭐 제가 누구라고 옮기기는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했던 한때 그랬던 중진 의원이 그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약간 뭐 토론회 같은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모임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 당 망해야 돼요. 우리 당은 쪼개져야 돼요. 아예 그냥? 네, 네. 그래야 뭐 비전이 생기지. 안 그러면 우리는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리더가 서야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른바 이제 세력 재편, 권력 그렇죠. 재편이 해청 모여가 가능하다. 되는데 네, 그런데 뭐 홍준표 시장 새로 와서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정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끼워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같이 합시다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일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으니 오세훈 시장이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다.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내년에 한 번 더 서울시장을 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요원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종의 정치낭인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시장을 하려면 보수가 재편을 해서 새롭게 좀 그 세력추가 생겨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난망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굉장히 이게 지금 막 야 뭐라도 해봐 빨리 뭐 움직여 막 이런 분위기를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여하간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진담을 얘기한 상황들인 건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지고 여러 이제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화랑을 맞은 곳은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흔히들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는 지금 이제 오랜만에 조사받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누가 농조로 전하던데 그도 그럴 것이 흔히들 얘기한 대여급 소환자들이 많아진 건데 당장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어떤 분들이 출석을 하냐면은 우리 카카오의 창업주인 김범수 일단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효성의 삼남 중에 막내인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도 이제 출석을 통보한 상태고 물론 이제 본인 출장 때문에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하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국회의원부터 재계 인물들까지 줄줄이 지금 서초동에 갈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아까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수사를 열심히 했던 전직 검사들은 그 이번에 이제 어떤 수사의 프로토콜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수사다라고 비판적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큰 물고기 대여부터 먼저 잡고 보자 이러는데 이거는 빌드업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해서 실무자 먼저 부르고 이러면서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막판에 딱 활용점정으로 그 회장단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17일 날 내일이죠. 4명의 기업 총수를 동시에 불렀어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중수부가 하듯이 야 벽 보고 서 있어. 자 누가 먼저 불래.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옛날에는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네. 재벌 아니 기업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딱 불렀으면은 확실하게 기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수사인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너무 빠르게 큰 물고기들을 먼저 불렀다 이게 이런 이제 우려 이른바 또 이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른바 집사게이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IMS 모빌리티. 근데 저는 참 역사가 이 권력에 빌붙어서 이 판에 박은 듯이 이런 모습들이 반복된다. 재현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엉뚱하게 한덕수 씨를 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한덕수냐? 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게 김건희가 윤석열 전성기 때 완전히 이제 긁어 모으는 그런 어떤 중심체였잖아요. 지금 또 IMS 모빌리티도 뭐 김혜성이가 김건희의 집사 버틀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업체에 간판만 달아놨는데 180억을 지금 투자를 해주고. 근데 효성은요 전통적으로 이 권력에 꼭 빌붙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 자, 제가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한덕수 부인이 최하영이죠. 네. 화가죠. 오. 이 사람이 전시를 할 때 가장 작품을 비싸게 많이 사주는 게 효성 조홍재 회장의 부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오. 그 아들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업의 어떤 윤리가 있고 네. 기업 문화가 좋은 데서는 이렇게 안 해요. 효성 문제 많아요. 뭐 꼭 하나 여기가 그런 것이라고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효성의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상 이 3형제 간에 또 다툼이 심했잖아요. 분쟁이 있었죠. 예, 네. 근데 그 위로 올라가도 이미 그 한덕수 부인 그림 매입 과정에서 효성하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부영이에요. 임대주택 하는 부영. 네. 이런 데서 막 그림을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판에 박은 듯이. 그러니까 반복된다. 예, 예. 네, 그런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도 사실은 이 기업들이 전부 일종의 민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 대관 업무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조현상
을 도와줬던 일종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신복 같은 사람이 나 이거 다 폭로할 거야. 그 형제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폭로할 거야라고 하면서 뉴스타파 시민부 기자를 찾아와서 이제 그런 걸 막 이야기하고 기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권력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뭐 30억, 50억, 3, 40억 내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껌값, 게임값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그 이제 1,414억이나 되는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실 기업에 184억을 내고 그 가운데 42억을 가지고 일종의 먹튀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 사람 개인 돈인지 아니면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서 김혜성 씨가 김건희 비자금을 관리했던 그런 일종의 이제 관리인 차원에서 돈을 가지고 튄 것인지 들어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받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검이 이제 오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강제 소환하겠다 네,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고.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종합을 하면 이 김건희 게이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할 내용은 그야말로 해먹을 결심을 하고 갈수록 늘어나요. 그렇죠. 갈수록. 검사 네. 출신의 이제 남편을 통해서 검사 시절에는 현직 검사 또는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냥 법 위에서 멋대로 그냥 막 해먹었던 그런 게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더 많이 해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직이면서도 삼부토건 같이 주가 조작에 개입 혹은 관여한 정황 그리고 집사 게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로비나 이런 걸 통해서 온갖 막 돈 다 받고 뇌물 받으면서 이권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니까 최준실 제가- 될 것도 아니다라는 죄송합니다. 생각. 제가 듣는 질문 중에 네. 주가 조작이 그렇게 확실하고 뚜렷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못했느냐 조사를 이렇게 물을 때 답변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철벽 방어가 있었다 윤석열이라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일선 검사들이 조사를 하고 싶어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 부인을 어떻게 네, 조사합니까? 문제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안 뚫렸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도 이성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